안녕하세요. 가평팩트 남영삼 편집장입니다. 오늘은 일자리 경제과 예산 계획에 대한 취재 뒷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옆자리에 가평팩트 이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사실은 그 일자리 경제과 예산 과정에서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저는 사실 취재를 못해서 오히려 이 예산 일자리 경제과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이 기자님이 훨씬 더 자세하고 상세하게 아실 것 같은데 분위기는 어땠나요? 분위기가 좀 험악했어요. 농담이고요. 좀 답답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전국에 의해서 어찌 보면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 직격탄을 맞고 있는 이 계층이 소상공인분들, 자영업자분들이신데 일자리 경제과의 그 예산에 대한 그 어바우트가 너무 불분명하고 사실은 좀 전무한다시피 한 내용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지를 못했습니다. 저도 지금 찍어오신 영상을 쭉 살펴봤는데 정말로 이게 관성에 젖은 건지 타성에 젖은 건지 전년도 예산과 크게 차이도 없고 이게 상황마다 해마다 좀 상황이 다를 건데 어떻게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계획한 부분은 없는 느낌이었더라고요. 네, 너무 안타깝게도 계획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코로나로 인한 여러 사업들이 이제 그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 자영업자분들은 그 실질적인 그 영업 활동을 거의 하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한 4개월 정도, 이 정도밖에 영업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실태 파악이라든지 거기에 그 실태 파악에 맞추어서 내년에 예산을 책정하는 이런 것이 이제 저희가 기대하는 최소한 기본적인 욕구일 텐데 사실 그 부분을 담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아쉽고 이제 하루빨리 대책을 만들어서 소상공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실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가평군민의 약 10%인 한 5,400여 명이 지금 소상공인 분들이신데 가평경제의 10% 이상을 아마 담당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분들이 만약에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붕괴가 되기 시작하면 가평경제에도 아주 큰 타격을 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이 부분은 우리 그 송기호 의원님께서 짚어주신 부분인데요. 가평군에 저희가 뭐 제조업 기반이 전혀 없다 보니까 주수입원이자 경제 주축이고 성장 동력이 자영업자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숫자로는 사업자 등록한 숫자 기준으로 보면 5,400여 분 정도 되신다고 합니다. 그럼 가족까지 한다면 대략 15,000에서 2만 인구가 소상공인과 연결되어 있는 경제 체계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뭐 농업 분야라든가 또 기타 이제 다른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소상공인 분들이 이제 주력이시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좀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었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기호 의원님 말씀처럼 다른 부분에 지원하는 예산과 형평성도 전혀 맞지를 않았고 이분들에 대한 소외감이 상당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평군이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을 잡는 것도 중요한데 소상공인분 한 분 한 분들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고 왜 힘든지 본인 스스로도 정확하게 군에 정확한 목소리를 내줘야지 군에서조차 그 정확한 목소리를 듣고 어떤 지원 계획을 잡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어떤 불만에 섞인 목소리는 많지만 어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에 대한 그런 목소리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소상공인분들도. 네,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이번에 6개월면에 저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분들이 상가 번영회가 있으시거든요. 근데 6개월면에서 통합을 해서 협회를 만드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개별 점포의 경쟁력을 높이는 부분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분들이 협회를 통해서 단체의 목소리를 내고 그렇게 해서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부분들에 위해서 이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협회를 만드시는 건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해야 되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이 군도 또는 자영업자 스스로들도 사실은 데이터가 없는 좀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어떤 객관적인 정보, 데이터들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서로의 그 의사소통을 통해서 어떤 지원 체계를 끊임없이 마련해서 소상공인들이 이제 그 어려움으로부터 조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이 조금 절실한 거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막연한 지원책 그리고 예산 투입은 자칫 독버섯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지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통해서 꾸준한 지표를 통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들을 투입하는 것 이것이 반드시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평군에서도 보면 2019년도에 2020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코로나 사태가 없었고 이제 2021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이제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그냥 코로나가 내년쯤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면 다 극복이 될 것처럼 지금 예산은 전년도랑 아주 비슷하게 잡아놨거든요. 이 문제가 가장 저는 네네.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뭐 또다시 이거는 그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인데요. 이거 뭐 컨트롤 C, 컨트롤 V 한 이런 상황이라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처음 겪는 이런 사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수년 전부터 경제 하락 국면이었고 그리고 이제 비대면 사회 또는 뭐 저희가 언택트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당장 올해의 우연히 발생한 상황이 아니라 코로나가 좀 촉발되고 난 이후에 좀 이게 급격하게 과속화된 부분은 있지만 사실은 이제 충분히 감지되었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코로나가 종식이 되든 뭐 종식이 좀 늦춰지든지 간에 이 부분에서는 경쟁력을 높이는 필요성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간과하면 저희 가평군 경제는 향후에도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진단되고 있습니다. 가평군 소상공인분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지역 주민들을 상대하기도 하지만 많은 관광객들을 상대하는데 코로나19로 관광객 숫자 자체가 줄다 보니까 이 숫자 줄은 거를 다시 늘리기는 힘들 것 같고 내년에는 네. 어떤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제 강민수 의원님 그리고 이상현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인 주문들을 좀 하셨는데요. 관광객 숫자보다 양보다는 질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평군에 머무는 체류 시간을 좀 더 늘려야 될 것이고 그분들의 소비 패턴을 통해서 소비력을 좀 더 구매력을 끌어올리는 이런 방법을 대책을 찾지 않으면 다른 지역 상권과는 경쟁력에서는 상당히 뒤처질 수밖에 없고 소득 증대를 우리가 기대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공무원 사회에서는 또 타 지역 상권이 잘 돼 있는 타 지역에 가서 또 보고 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까봐 저는 또 사실 그게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봐서는 가평 안에서의 어떤 그 정보력을 좀 더 키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이 소상공인 지원 대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그리고 외주 연구 용역을 통해 가지고 사업 계획들을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더 정보력과 데이터 구축을 통해서 우리 가평군에 맞는 현실에 맞는 그러한 아이템들을 발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전 세계적인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가장 로컬화된 지역화된 상품이 가장 글로벌하고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타지자체를 벤치마킹만 해서는 쫓아가기 힘들다. 그렇죠. 판단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날치라는 독특한 그룹이 나왔는데 자기들만의 개성을 표현함으로써 아주 지금 뜨고 있는 그룹인데요. 가평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있었던 이런 거를 좀 더 개성화시키고 독보적으로 만들면 이런 문제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뭐 전반적인 모든 부분이 리뉴얼되어야 될 부분인데요. 홍보 마케팅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첫 단계인 시장 조사, 타겟 분석을 통해서 후보 마케팅까지 이 전 부분에 대한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말씀하셨듯이 그 이날치라는 이제 뭐 자라섬 그 홍보 영상 관련해서 많이 이제 저희가 또 벤치마킹에서 영상들이 많이 제작되기도 했는데요. 뭐 이런 부분도 꽤 참고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취재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가평군 의원님들이 이당 저당을 떠나서 어떤 예산안이 잡혀 있으면 이게 실질적으로 가평군민들한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당과 무관하게 정말 한 목소리를 내주고 계신데, 이런 모습은 참 보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 부분도 좀 특이한 부분인데요. 그 저희 인근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평군 8대 의회 의원님들은 이제 뭐 여당과 야당이 계시긴 하는데, 당적을 떠나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계시고 초당적인 협력을 지금까지 해오고 계신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이번 그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관련해서도 모두 한 목소리를 내주셨기 때문에 뭐 이거는 당리당략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가평 국민들을 위한 가장 필요한 부분을 잘 지적해주고 계신 것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님들은 정말로 이게 어떤 정치적인 분야도 중요하겠지만 그 주민들을 하나하나 살피는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의 가평군 의회 의원님들 모습 보면 그런 모습이 막 되게 좋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 기자를 통해서 일자리 경제과 예산 심의 과정에 있었던 취재 뒷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상 가평 팩트였습니다.